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운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황선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는데 특징이 이렇습니다. 급등한 뒤에 이제부터는 상당히 이격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전진하는 전형적인 나스닥의 상승장이 되겠는데 상당히 마디가 깁니다. RSI는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인데 뭔가 변화가 나오면 눌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나스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급등했다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상승이 더디긴 합니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뭐 특징이죠. 그리고 RSI는 50 근방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나스닥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따라올 걸로 보입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다우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계단, 우상향 하지만 약간의 계단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쭉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상승장이 되겠습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랑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올라왔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필반 지수인데 필반 지수가 초반에 4월 초반부터는 나스닥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 숙인 지 좀 됐습니다. 벌써 캔들로 보면 한 15개, 한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쉬었고 고점을 만들었고 전환선 아래에 캔들이 있습니다. RSI도 50 근방에서 뭐 반등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고점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을 앞두고 쉬고 있는데 결국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고점을 돌파하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자칫 뭐 계속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도 반도체만 계속 횡보했습니다. 나스닥 올라가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7에서 10년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뭐 중장기물인데 보니까 미 국채 가격이 바닥치고 상승했는데 상승하고 상승세가 뭐 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이라기보다는 안정세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RSI는 바닥치고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국채 가격은 안정세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석유 가격을 보겠습니다. 석유 가격은 뭐 물가를 나타낸 거죠. 물가를 보면 물가는 65달러, 석유 가격은 65달러에서 박스권이니까 물가는 뭐 상당히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지표를 볼게요. 나스닥의 지표를 보면 LRS가 이제는 완전히 누워가지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R스퀘어드가 횡보하다가 한 단계 올라왔다가 다시 또 횡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RSI 아니죠. R스퀘어드. 그 다음에 RSI는 과열권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MAC 오실레이터도 음인데 살짝 뭐 아주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주가 캔들 보면 5일선, 21선이 일정한 이격을 이룬 상태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살짝 줄었는데 또 그대로 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는데 뭐 변화가 오려고 하면 상승장이다 보니까 위로 갔다가 뭐 찍던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완전히 과열권에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상승장인데 상당히 상승 마디가 길어요. 길기는. 그러면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거든요. 상단을 뚫어서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팬데믹 2020년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만 보고 말았네요. 주봉을 보면은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오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에 계속 캔들을 놓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팬데믹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계속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다가 2020년도에 이게 조정을 받으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는 그런 모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볼린저 밴드를 안 쳤거든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 친다는 거 이게 일봉에서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액션이 나와야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볼게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박스권 돌파해서 박스권 위에서 상승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수가 빠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다른 종목이 빠지려고 그러면 애플로 받칠 겁니다. 212달러. 현재 장세는 마이크로소프트 장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스닥이 같은 모양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따라가는데 반도체 지수는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봐야죠. 알파벳은 괜찮습니다. 알파벳도 상승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안 좋은 종목이 없어요. 아마존닷컴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따라가면서 상승장. 애플 빼고는 전부 다 미국식 상승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는 근데 좀 누웠네요. 메타가 좀 누웠지만 뭐 죽지 않은 모습이고 이것도 보면 브로드컴 볼게요. 브로드컴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누웠네요. 테슬라가 누워서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종목만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차라리 종합지수를 사는 게 맞아요. 아이온큐를 볼게요. 아이온큐도 행보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행보하고 있고 RSI 좀 떨어지고 있는데 죽진 않았지만 행보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중요한데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엔비디아만 상승하는 반도체 중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상승세에 있는데 뭐 반도체가 살짝 누웠다. 이거는 다른 종목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인텔은 개파락해 버렸네요. 뭐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누워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큰 종목은 아니에요. 인텔은. 그래서 전통적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그냥 엔비디아류 그러니까 AI 반도체라고 하는 GPU류만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식 상승장 보면 MACD가 이렇게 행보하면서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이 일정한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그렇게 상승하고 있고 한 4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한번 상승세에 들어서면 이게 뭐 11, 이거는 23년도 말부터인데 이것도 한 6개월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팬데믹에서도 6개월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또 상승하니까 계속 상승을 즐기는 게 맞죠. 다우 볼게요. 다우는 이게 굴곡이 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나스닥 그래도 보면 2020년도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계속 굴곡은 있지만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S&P 500은 나스닥과 비슷한 모양으로 MACD가 행보하면서 전형적인 상승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그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승장입니다. 저는 이런 게 익숙하진 않아요. 필반 지수를 보니까 다르죠. MACD가 행보를 못하고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5일선이 벌써 21선에 닿았네요. 그래서 에너지 비축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줄어들면서 변동성은 줄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고점 돌파를 앞두고 뭔가
힘을 비축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옆으로 누웠습니다. 횡보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걸로 마칠게요.